안녕하세요. 셰프 언니 한재현입니다. 결혼 후 여자가 변하는 이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번 컨텐츠에서 남자가 변하는 이유 들어보셨죠? 이건 조금 다릅니다. 여성들의 이상은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랑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불가능해요. 아무리 존경하는 남자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모든 걸 알아버리고 나면 그 남자가 조금 시시해집니다. 시시한 점이 있어서 시시해지는 게 아니고요, 나의 이상적인 남자일 순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결혼을 할 때 그 사람과 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상과 결혼을 합니다. 내가 이상적인 사람을 그려놓고 딱 내가 사랑에 빠질 타이밍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그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상 속에 결혼을 해서 결혼을 살다 보니 알고 보니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은 그 남자의 모든 걸 알아버린 그 순간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이 시시해져서 여성의 마음이 식게 됩니다. 무시하게 되고요, 짜증스러워지고요, 무슨 말하면 흘려듣게 됩니다. 이렇게 여성이 변해가고요. 두 번째는요, 저번 영상 컨텐츠에서 남성이 변하는 이유가 편안하고 싶어서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성분들은 연애 속에서 남성 못지않게 긴장을 합니다. 오늘 눈썹이 잘못 그려져도 그 남자를 만나러 가고 싶지 않아요. 내 눈썹이 미워 보여서 전체적인 나의 이미지가 무너질까봐. 이렇게 디테일하게 신경 쓰고 나가는 것이 여성들이에요. 립스틱 색깔을 한 5-6번은 바꿀 것 같아요. 남성들은 못 알아봐요, 무슨 립스틱을 발랐는지. 그래도 나는 립스틱 색깔 하나에도 긴장하게 되는 게 여성들인데, 결혼을 하게 되면 나도 좀 편안히 먹고 다이어트 좀 그만하고 이제 좀 퍼져서 일상을 즐기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긴장이 훅 풀려버린 아내는 조금 변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알고 보니 나는 원래 샴푸를 그렇게 매일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 나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도 잡은 뇌물고기인 이 남자, 그렇게까지 긴장 안 해도 날 사랑하기로 약속했으니 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강조하면서 내 긴장을 풀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성분들이 가장 바람을 많이 피는 이유예요. 내 삶이 우울할 때입니다. 내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믿을 때 사랑이 식는데요, 그것은 내 행복이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에게 나의 이상을 준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벌어지는데요, 이건 굉장한 깊은 착각입니다. 이 착각 속에서 나오지 못하면 외도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불평불만 속에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돼 있는 거죠. 연애할 때는 쿨했는데 왜 잔소리 폭격기로 바뀌게 됐나요? 연애 때는 쿨했던 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쿨해야 이 밀당에서 유리하고요, 쿨할 때 이 남자가 날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좀 가치가 올라가고, 야, 쿨한 여자애야 결혼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는 분인 거예요. 근데 결혼을 딱 했어요. 그동안에 쌓였던 불만을 잔소리로 다 풀어놓고 결혼만 해봐라 이런 마음이 있으셨었던 경우도 있고요. 또는 남편의 모든 걸 알아버리고 나니 이 시시한 남자, 시시하지 않았던 그때의 나의 이상에 맞춰야 되겠다라는, 이 사람을 지배하고 컨트롤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함으로 해서 이 사람을 성공시키고 싶고, 남성이 여성을 자신의 트로피로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여성분들도 남편을 나의 트로피로 여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완성된 트로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여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는데 가장 주된 이유가 좀 무엇일까요? 성관계를 거부하는 이유는 제일 많은 시기가 언제냐면은 아이 낳고 육아할 때입니다. 아이 한 5살 때까지 너무너무 몸이 힘들어서 성관계를 거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또는 성욕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여성으로서 성을 느끼거나 즐기는 것이 굉장히 터부시 돼서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 교육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것을 억누르기 때문에 불감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주된 이유는 육아일 때, 육아가 힘들 때, 몸이 힘들 때, 이때 가장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아내의 일을 좀 덜어주거나, 불감증의 문제라면 적극적인 치료를 하거나, 대화를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서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원활한 소통 속에서 해결을 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결혼 후에 여자가 남편을 재평가하기도 하나요?
이거는 여자가 남편을 재평가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결혼 후 서로 누구든 재평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던 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자꾸 내 옆에 와서 자고 있거든요. 저 사람 내가 보던 그 여자 맞아? 이런 눈썹이 반이 없네. 저 남자 내가 보던 그 남자 맞아? 배에 타이어를 꼈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결혼한 지. 둘째는 지가 날 건가? 이럴 때 재평가 되죠. 내가 생각했던 내 남자는 부지런하고 몸짱이었는데 갑자기 다 무너진 정말 깔끔했던 그녀가 알고 보니 발도 일주일에 한 번 닦는 여자였고, 이런 식으로 재평가되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던 이상과는 다른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은 이상적인 어떤 사람을 그리고 있을 때 나타난 그가 그 사람이라고 믿을 때, 속을 때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 재평가는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자가 남자를 결혼한 후에 원래는 동경의 대상이었고 뭔가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결혼한 후에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바람의 이유가 가장 크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제가 뭐 외도 전문가로 알려져 있지만 이 외도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믿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리를 안 하면 이 사람이 시간이 나거나 여유가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반드시 외도가 있을 수 있어 라고 믿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외도의 문제 때문에 가장 그것이 클 것 같은데,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관리를 한다 그래서 외도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를 관리하기 위해, 내 남편을 관리하기 위해 모든 걸 애를 쓰면 결국은 나는 소멸돼요. 그렇게 되면 외도는 더 많이 일어나요. 남편을 관리하고 남자를 관리할 게 아니라 우선 여러분들, 여성인 여러분들을 관리해야 되는 필요가 훨씬 더 절실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반짝반짝 빛날 때 딴 길로 샜다가도 다시 오는 게 남자고, 그리고 감정이라는 건 순식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제대로 지키고 그 자리에 있고 내가 빛난다면 저 사람이 가던 말던 나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면 내 삶에 큰 어두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고 무언가 바뀐다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에 바뀐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의미에 바뀐다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바뀐다 라고 표현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피디님 말씀처럼 바뀌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바뀌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바뀐다, 변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쁘게 변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간혹 가다 베개 하나 이 남자가 굉장히 괜찮아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내가 이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중요도를, 의미를 크게 가질 때 긍정적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굉장히 소중할 때, 좀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을 소중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좋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이게 값비싸고 정말 나한테 필요하고 좋을 때 그걸 더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이 결혼을 유지하고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긍정적인 의미로 바뀌고 싶다면 서로를 향한 존중과 함께하고 즐거이 여기는 우정이라는 마음, 그리고 가슴 깊은 사랑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 후 여자가 변하는 이유는 남편의 모든 걸 알아버리고 긴장이 풀리고 내 삶이 우울해질 때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가장 위험한 건 우울하다고 느낄 때, 그것이 남편의 탓이라고 느낄 때입니다. 결단코 그건 남편의 탓이라기보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한 명확한 선을 그리지 못할 때일 때도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조건 100% 남편 탓이 아니라는 뜻도 아닙니다. 남편의 어떤 역할의 부분도 있겠지만 본인의 선택이 가장 크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럴 때 세포 언니가 필요하신 순간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알림과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